네, 안녕하세요. 대식코민에서 지금 영어를 맡고 있는 영어과 윤태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어 이제 입시 전략 설명에서는 이제 개정교육 과정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길라잡이를 그 중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를 한번 간결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 학교 내신이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이제 학교별로도 설명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치코민에서 어떻게 이것을 완벽하게 준비시킬 건지 설명하면서 이번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본론에 앞서 이제 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저는 이제 영어 교육과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현직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교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학습 태도라든가 아니면 입시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학부모님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충합, 명직, 가지율, 2대 국어, 내신을 전부 다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수년간의 데이터를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 솔루션을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예, 그거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단연코 수학과 과학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느 설명회를 가도 수학과 과학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정말 영어도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전 교육 과정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실제로 대학을 가는데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말씀드리면 여기 정말 중요해서 제가 별을 3개나 넣어놨어요. 바로 영어가 이제 3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다. 예,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 당연히 3년 동안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전 교육 과정에서 영어는 3학년 때 선택 과목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굳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더라도 2학점짜리 과목이다 보니까 1학년 한국사보다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3학년이 됐을 때 최저를 맞춰야 되고 그럼 그 최저 맞출 때는 90점, 80점, 70점 딱 그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이런 전략으로 대학을 간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언을 구할 때 누가 구합니까? 선배들한테 구하죠. 그럼 선배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는 인강으로 해 그냥 앞으로 뭐 시간을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는 3학년까지 내신이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내신도 그리고 수능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1등급이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3.1%가 나왔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나오는데 상대평가도 4%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3%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은 현역과 재수생이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반반 나눴다라고 친다면 현역은 1등급이 1.6%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 상위 2% 안에 든다 라고 하면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3에서 4%대로 1등급을 맞는다라고 하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 교육 과정은 3학년 때 영어를 안 하니까 이를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선택을 내냐 3학년까지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의 주요 고등학교에서 명지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3학년 때까지 영어가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가지율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까지 영어를 8학점을 배정을 했고요. 이대고 같은 경우에는 6학점을 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에서 결국은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수능을 포기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제는 그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단순히 서열 가리기식의 내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능을 준비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충암고 내신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충암고 자녀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아, 우리 아이들 영어 어떻다고 하나요? 예,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수능이, 그 내신이 모의고사 5개년치 100지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한 50일 정도로 하게 됩니다. 2달 정도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2지문씩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영어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남자아이들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남자아이들 국어 영어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수학과 과학이 좋아요. 그런데 중간고 수학 과학이 뭐 쉽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제가 아이들한테 듣기로는 뭐 수학 1등급이 60점대다 뭐 이런 식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근데 이 1학년 때까지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과목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2학년에 올라와서 문화생지, 뭐 사탐 여러 과목 공부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버릴까? 예, 그러면 이제 부담이 가장 큰 과목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버리는 선택지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제 예측이 아니라요. 이제 이게 충암고의 성취도 비율입니다. 작년 성취도 비율인데 1학년 1학기 친구들 보시면 성취도 A를 받은 친구가 20%입니다. 예, 그리고 성취도 E를 받은 우리 이제 소위 하위권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15%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2학년이 됐을 때 성취도 A 몇 %죠? 13%입니다. 예,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고요. 성취도 E를 보시면 30%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성취도가 줄면 시험이 어렵다라고 해서 줄면 B나 C가 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E로 가죠.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가 내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어는 포기하고 나 정시 준비할래. 그냥 수능 그냥 최저 바로 준비할래. 이런 식으로 바로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신이 이제 3학년 때까지 필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를 하다가는 우리 아이는 정시도, 수시도 챙길 수가 없게 돼요. 자, 이제 뭐 추가로 설명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지고인데, 명지고는 시험 범위의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 부교재, 단어장 딱 정말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들 다 아시다시피 명지고 영어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지고는 배운 지문이 A라고 했을 때 그 외 추가 지문 A 바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 시험날 딱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명지고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처음 보는 지문을 바로 풀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 어떤 거죠? 수능이죠. 예, 수능날 우리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명지고는 사실상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시키는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놀다가 엄마 나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험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고2, 고3 수준으로 바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차피 안 되네? 이러면 또 내신을 또 포기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사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래서 다른 커리를 좀 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국어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예, 제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과정인데 1학년 때는 어떤 문제만 출제하냐면 기본기 중심의 문제만 출제합니다. 문제가 대략 한 3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중 15문제가 단어와 문법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정말로 단어와 문법이 완벽해요. 그럼 1학년 때 영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적게 가져갔을 때 그 남은 여유를 국어나 한국사나 과학, 사회 이런 데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지문이 60지문으로 늘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죠. 하루에 한 지문 이상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이제는 어버워이 문제를 4문제 가까이로 확 줄여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독해 위주의 문제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수능을 위한 전형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영어 우수자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가절고입니다. 가절고는 정말로 이 근방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예요. 예, 여러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데 뭐 학교 분위기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시험이 범위가 안 나와요. 예, 범위가 안 나옵니다. 범위가 시험 2주 전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그 아이들 이제 시험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시험 2주 전까지 영어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범위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당일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나눠줘요. 그럼 그거를 풀고 아이들이 착실히 공부를 하면 이제 내신 대비가 되는 건데 보통 힘들죠. 예. 그러다 우리 아이가 뭐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열심히 6주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 범위 딱 나왔어요. 그러면 2주 동안 영어만 해야 돼요. 예. 예, 제가 말했지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가 안 나오고 시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문제를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1등급 컷은 다른 학교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80년대 중반 정도로 1등급 컷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절고의 내신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를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고강도로 몰입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에 고강도로 몰입학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죠? 잘하는 친구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별로 정리를 해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학교 모두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유리한 겁니다. 예, 범위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교 친구들, 이제 제가 예비고를 윈터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비고를 들어갈 때마다 항상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영어 잘해?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 다 뭐라고 할까요? 저 완전 잘하죠. 예, 저 영어 100점이에요. 저 영어 성취도 A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걸 영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단어장 한 번 완벽하게 외웠어?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단어장이 보통 단어가 2000단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00단어를 다 외웠다, 그리고 수능을 봤다 라고 하면 몇 등급이 나오냐면 2등급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단어장을 안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30분이 걸릴 게 10분으로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20분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 일주일이면 2시간, 한 달이면 8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16시간, 거의 하루의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을 우리는 이제 수학이나 과학, 다른 내신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의 5, 1등급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5, 1등급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부담이 가는 과목,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과목을 먼저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영어입니다. 예, 그리고 영어가 먼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수학이든 과학이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고 다 같이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예,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아이 기본기 필요합니다. 예, 기본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러면 이 기본기를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기본기를 경험할 그 경험이 너무 없어요. 기회가. 아이들 시험 대비하면 보통 중학교 친구들은 영어 대비를 며칠 하냐면 한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예, 그 전까지 놀다가 이제 시험 범위 단어 그냥 바짝 외우고 나 영어 잘해. 나 진짜 천재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한 달 이상을 단어만 하면 열심히 외워가냐. 예, 그걸 조금 강조해보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 아이가 정말 넘을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그 긴 내신 대비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이 좀 길었지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단어, 요거 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담감을 미리 겪고 이겨내는 훈련의 시기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타 과목과의 밸런스를 위해서 꼭 이제 가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무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치쿠민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어과 박원지 선생님과 윤정희 선생님께서 두 분이서 나눠서 썸머스쿨을 진행합니다. 예, 레벨별로 진행하고요. 자, 기초부터 이제 차근차근 아이들한테 열심히 다뤄줄 거고요. 뒤로 넘기시면 이따가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응원과 과제율관 이 두 곳에서 단어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스케줄 플래너까지 제가 관리를 해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실제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봐야 되거든요. 하루 외우다 하루 안 외우고 하루 외우다 하루 안 외우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어를 암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는 알아서 공부 습관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착실하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중3 썸머스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앞서 단어 테스트랑 과제 점검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는 2교시부터는 이제 반별로 수준 수업이 진행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썸머스쿨이 시간상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윤정희 선생님께서 단어 특강을 하나 까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수금, 응안과는 월수금 3시부터 4시, 그리고 가지율과는 화목도 3시부터 4시라고 했는데 이때 시간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일정을 같이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 시간에 꼭 구애받진 않고 제가 알아서 아이들과 1대1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요 단어는 뭘 볼 거냐면 2학기 내신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고교 필수 어휘와 2학기 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어휘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단어장을 자체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주간 플래너를 모두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올 때마다 주간 플래너 확인하고요. 근데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제가 어차피 플래너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안 돼 있는 공부할 거 들고 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제 앞에서 문제를 풀고 숙제 다 하고 집에 보내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설명해 주면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말을 했는데 우리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자, 우리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치쿠미 영어과 윤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